이 집에서 불이 꺼진 지 꽤 됐습니다. 저녁 때가 되면 부엌 쪽이 먼저 어두워졌고 식탁 위엔 컵 하나만 놓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. 부엌은 그대로였습니다. 냄비도 도마도 가스레인지도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.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.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. 한동안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녁이 다 가버리곤 했습니다. 밥은 편의점에서 사다 먹었습니다. 그게 편했습니다. 불을 켤 이유가 없었으니까. 그런데 그날은 그 조용한 저녁에 서랍 하나가 오래 잠든 소리를 냈습니다. 할아버지는 저녁만 되면 부엌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식탁으로 눈을 돌리곤 했습니다. 뭘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굳이 할 일이 없어서였습니다. 식탁엔 늘 같은 자리에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. 물을 따라 두었다가 다 마시지 못한 날도 있었고 그대로 밤까지 남아있던 날도 있었습니다. 의자를 당기는 소리, 벽시계 초침 소리, 가끔 길게 내쉬는 숨소리. 그 집 저녁은 늘 그 정도였습니다. 예전엔 이 시간이 되면 부엌에서 먼저 소리가 났습니다. 도마 위에서 칼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, 냄비 뚜껑이 들썩이는 소리, 불 조절하느라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. 할아버지는 그 소리들을 듣고도 가만히 신문을 넘기거나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. 그게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. 그날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딱히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.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. 비닐봉지, 오래된 영수증, 고무줄 한 묶음, 어디서 났는지 모를 단추 몇 개, 그리고 맨 아래쪽에 뭔가가 있었습니다. 책이었습니다. 표지는 오래돼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. 요리책이었습니다. 할아버지는 한참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. 페이지마다 기름 자국이 있었습니다. 어떤 데는 물이 튄 자국도 있었고 어떤 데는 연필로 뭔가를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. 이 사람은 이런 걸 참 오래도 썼네.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 텅 빈 부엌에서 작게 돌아왔습니다.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. 남편이 좋아하는 간,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태우지 말 것. 그 사람 글씨였습니다. 할아버지는 한참 그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. 웃어야 할지, 책을 덮어야 할지, 잘 모르는 얼굴로요.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식탁 대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.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. 뭘 사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. 요리책에 적힌 재료를 휴대폰 메모장에 옮겨 적고 마트에 다녀왔습니다. 도마 위에 간을 올려놓고 칼을 집었습니다.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? 요리책에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.
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 몰랐습니다. 기름이 튀었습니다. 할아버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. 아이고, 냄새가 났습니다. 탄 냄새였습니다. 왜 이렇게 타는 건지. 후다닥 불을 줄였습니다. 이미 늦은 다음이었습니다.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타다 망 감볶음을 혼자 먹었습니다. 맛은 형편없었습니다.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. 이틀 뒤에 다시 요리책을 펼쳤습니다. 이번엔 된장찌개였습니다. 페이지 위쪽에 메모가 있었습니다. 멸치 국물은 꼭 먼저. 아래에 또 있었습니다. 두부 두껍게. 그 사람은 참 꼼꼼했습니다. 이렇게까지 적어둔 걸 몰랐습니다. 이 사람, 이런 것도 적어놨네.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. 계란말이 레시피였습니다. 거기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. 남편 짜게 먹는다. 간 줄일 것. 할아버지는 잠깐 멈췄습니다. 내가 짜게 먹는다 했었나?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. 그냥 그 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었습니다.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. 할아버지는 천천히 냄비를 저었습니다.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.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쯤은 요리책을 폈습니다. 처음엔 자꾸 탔습니다. 또 탔네. 그래도 한 숟갈은 떠봤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했습니다. 며칠이 지나자 불 조절이 좀 됐습니다. 두부찌개는 3번 만에 처음으로 안 탔습니다. 간도 그럭저럭 맞았습니다.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? 요리책에는 갈수록 메모가 많이 보였습니다.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.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. 명절엔 2배로. 할머니한테 배운 방법. 할머니는 그 사람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. 진작에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. 이 메모 안에 어느 날 저녁 파국을 떠서 한 입 먹었습니다. 멈췄습니다. 오늘은 당신이 하던 맛이 좀 나네. 아무도 없는 부엌이었습니다. 그래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. 다음 날은 전을 부쳤습니다.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아졌습니다. 접시에 담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. 혼자 먹기엔 좀 많네. 한참 서 있었습니다. 그러다 접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. 가장 덜 탄 것, 모양이 괜찮은 것들을 골라 담았습니다. 문 앞에 서서도 바로 나가진 못했습니다. 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신발을 신었다 벗을 듯 망설이다가 마침내 문을 엽니다. 복도 공기가 부엌 공기와 달랐습니다. 조금 서늘했고 조금 더 넓었습니다. 남자는 옆집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. 괜히 한번 헛기침을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.
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.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놀란 듯 웃었습니다. 어머, 어르신,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? 할아버지는 접시를 조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. 좀 많이 됐습니다. 혼자 먹기엔 많아서. 아이고, 이런 걸 다 하셨어요. 그 말에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머리를 한번 극적였습니다. 옆집 사람은 접시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더니 말했습니다. 맛있겠네요. 잠깐만요. 저도 들을 게 있는데, 문 안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. 아이 목소리도 잠깐 섞였습니다.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조용히 듣고 서 있었습니다. 그 집 저녁엔 사람이 있었습니다. 문이 열리고 닫히고 국자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식탁으로 모이는 소리가 있었지요. 잠시 뒤 옆집 사람은 작은 반찬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이거 낮에 좀 했는데 같이 드세요. 할아버지는 얼결에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. 손에 접시 하나, 반찬통 하나, 문 앞에서 몇 마디 더 오갔지만 길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충분했습니다.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걸어왔습니다. 별거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발걸음이 좀 달랐습니다. 그날 밤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요리책을 다시 폈습니다.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쓴 것들이었습니다. 장을 볼 때 깜빡하지 말라고 적어둔 것들, 불세기를 바꿔가며 실험한 흔적들, 이름 없이 할머니한테 배운으로만 남긴 기억들. 이 사람은 이걸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시간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. 이 사람, 나를 밖으로도 내보내는구먼. 혼잣말이었습니다. 근데 웃음이 났습니다. 오랜만이었습니다. 그날 밤 식탁엔 컵 하나 대신 반찬통 하나가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. 부엌은 여전히 같은 부엌인데 조금 덜 비어 보였습니다. 할아버지는 밥을 한 숟갈 뜨고 전 한 점을 집고 옆집에서 받은 반찬도 조금 맛봤습니다.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그 끄덕임엔 상대가 있었습니다. 식사를 마친 뒤 할아버지는 접시를 정리하고 앞치마를 가지런히 걸어두었습니다. 요리책은 접지 않고 펼친 채로 두었습니다. 다음 페이지 한쪽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. 아직 해보지 않은 음식이 거기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부엌에 들어섰습니다. 요리책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. 펼쳐진 채로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. 오늘은 다른 걸 해보지.